별로 안 어려운데 틀렸다 하는 것들도 몇 개 있어. 점수가 지금 이제 그거보다 낮게 나온 거는 쉬운 거를 몇 개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쉬운 거를 몇 개 틀리지 않았으면 점수가 지금보다는 좀 더 잘 나왔을 거란 말이지. 예를 들어 그래서 또 틀린 거 다 풀이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은 저거는 저 정도 내가 할 수 있는데 틀렸구나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감잡으면서 어떤 부분을 좀 풀이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적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잘 머릿속에 담아 봅니다. 자, 틀린 거 풀이할게요. 몇 번부터? 4번. 4번. 우리가 어떤 오답을 풀 때는 자, 실수로 틀리거나 또는 읽고 이해를 못해서 틀리거나 착각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어.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모든 문제에 표시된 거를 내가 배웠던 방법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야. 이상한 모양이 있으면 바꿔서 좀 이해하기 좋게 내가 풀이를 그림도 그려보고, 맞지? 자, 다음 식의 값을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함부로 이거 곱해 이거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무한히 많은데 어떻게 곱해? 그럼 요 놈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거 무슨 뭐야? 순환소수 같은데? 이거 누굴까? 0.3 맞지? 1000분의 3은 누구야? 0.003 맞지? 더해보는 거지. 0.00003 이렇게 가네. 그럼 이 수는 누구지 보니까 0.303303 이렇게 가네. 뭐야? 30이 순환하는 순환소수네. 0.30 3이 아닙니다. 30이 순환하고 있는 거야. 두 개의 순환 마디를 가지는 수인 거야. 얼마야? 99분의 30인 거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네모친 수를 고쳤더니 결국은 5분의 1 곱하기 99분의 30인 거지. 이 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라. 맞지? 이거 이제 나누어서 나타내면 되는 거야. 약분 바로 해버리면 5, 6, 30이잖아. 99분의 6이네? 뭐야? 99니까 이거 순환 마디가 두 자리고 6이니까 0. 땡땡 두 자리가 순환하는 겁니다. 맞지? 근데 6이니까 그냥 06 적어놓고 혹시나 실수했는가 점검하려면 다시 고쳐보면 되잖아. 99분의 6 맞는가? 맞네. 따라서 끝났네요. 0.06 둘 다 순환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겠네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서 자기가 체크를 해보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계산을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적어보고 할 수 있는 계산이라도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또 넘어갑시다. 몇 번? 8번. 8번. A제곱과 B제곱의 값을 구하라. A제곱과 B제곱을 구하라거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든 계산은 사칙 연산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맞지? 그 다음 괄호하거나 분배 법칙하거나 그 다음에 뭐 역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거나 뭐 이런 계산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계산들이야.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의 어떤 수를 곱하거나 통분을 하거나 맞지?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뭘 써야 될까라고 관찰을 하는 거야. 관찰한 거야. 지금 우리는 A 제곱을 구해야 되잖니. 누가 있지? 관찰을 해보자. A, B가 있어. 그리고 역 가로로 적혀 있으면 잘 안 보여. 세로로 적어볼게. 10x분의 9y 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 A분의 B가 있어. 얘는 2x 5제곱분의 5y가 있어. 관찰을 하는데 그냥 막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어떻게 하면 나올까를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니까 이 두 식을 더하면 나오나 빼면 나오나 곱하면 나오나 나누면 나오나 근데 A가 분모 있잖아. 관찰을 하니까 그럼 두 개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A가 사라지면서 위에 있는 B가 두 번 곱해지면 B제곱 바로 나오겠는데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1번과 2번을 곱해버리겠습니다. 1번의 좌변은 AB고요 2번의 좌변은 A분의 B입니다. 두 개를 곱하니까 B제곱이 나옵니다. 곱하면 끝이네. 그럼 얘는 오른쪽은 10x분의 9y 세제곱이고요. 얘는 2x 5제곱분의 5y고요. 따라서 곱하니까 5, 1은 5, 5, 20, 2, 2는 4, 9. 4분의 9가 숫자 끝났고요.
x는 6제곱이고 y는 3제곱이네. 분모의 6제곱, y는 위에 4제곱이네. 이제 y 하나 더 있으니까요. 이게 b제곱이네요. 됐니? 그럼 a제곱은 어떻게 하면 나오겠니? b를 없애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같은 b를 없애려면 두 수를 어떻게 해야 되니? 나눠버려야지. 나누면 이게 곱하기 역수가 되잖아. 그럼 b가 내려가서 얘를 약분시키고 a는 올라와서 얘랑 곱해지니까 a제곱이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1번 나누기 2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a제곱이 나오고요. 1번 10x분의 9y 세제곱 나누기 얘니까 역수 곱하기 그럼 5y분의 2x 5제곱이 되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2른이 2, 5, 10 그러면 5y, 5니까 25분의 9 숫자는 이렇게 되고요. x는 하나 약분되니까 위에 4개 남고 y도 하나 약분되니까 위에 2개 남네. 그러면 x 4제곱 y 제곱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제곱, b제곱을 다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관찰하고 움직이는 거야. 물론 이제 시험을 풀 때는 한 번에 잘 이게 안 떠올랐어. 그럼 일단 체크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야. 시험은 처음 20분 만에 끝까지 다 돌아야 돼. 내가 확실하게 바로 딱 어떻게 푸는지 떠오르는 문제 확실히 내 걸로 만들었다. 이거는 내가 풀 줄 알아. 그것도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어. 그런 문제들 2분 안에 풀 수 있어. 그런 문제들만 먼저 쭉 다 훑어서 20분 안에 한 13문제 이상 15문제 정도를 풀어내는 거야.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산을 좀 복잡하지만 해도 될 것 같은 거 풀릴 가능성이 높은 순위를 정해서 풀어보는 거야. 풀다가 도무지 안 풀리면 패스하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야지. 맞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내 실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야. 그런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단계적으로 풀다 보면 남들보다 하나로 더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시간이 남아. 근데 고등학교 때 가면 어떤 친구는 그래. 25문제 주는데 7문제도 손을 못 대고 종이 쳐. 근데 이 친구가 그럼 7문제밖에 못 풀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는 친구냐? 아니야. 책을 보면 책에 저 연습 문제까지 다 맞았어. 그런데 시간 관리를 연습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자기는 풀 수 있다고 집에서 연습할 때 막 풀어서 책은 다 맞았어. 알고 봤더니 어떤 문제는 10분 고민해서 풀었어. 그 동그라미 돼 있는 거야. 그런 문제가 만약에 10분 고민해서 푼 문제가 다 동그라미 돼 있는 거야. 근데 10분 고민해서 푼 문제가 시험에 몇 개 나왔어. 근데 그 문제를 한 3개 풀면 어떻게 돼? 3개 풀면 30. 그러면 남은 문제를 어떡하니? 그러니까 문제가 크지. 이거 심각해지지. 풀 수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책에서 동그라미 됐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풀려면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야. 좀 어려운 부분 하면 한 5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야. 맞지? 시간 관리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연습을 중3 때까지 천천히 풀면서 그냥 책을 다 동그라미 돼 있어. 그럼 고등학교 가서 그게 시험 볼 때 써먹을 수 있겠니 없겠니?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빨리 푼다고 막 갑자기 풀어져? 아니야.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맞지? 지금부터 그거를 계속 시간 관리하는 거랑 시험 볼 때 요령이나 실제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연습을 한 거랑 지금부터 2학년 때, 3학년 때 한 2년 정도 연습을 충분히 하면서 맞지? 고등학생이 된 거랑 그냥 뭐 대충 그냥 맨날 시험 중학교 때 보등급만 연습한 거랑 틀려. 선생님은 원래 이제 고등부만 가르치는 사람이야. 근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와가지고는 막 준비가 안 되다니까 이걸 다시 다 초기화돼가지고 갑자기 한두 달 만에 겨울방학 때 잠시 들어와서는 자기는 학원에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성적 잘 내려고 왔는데요. 근데 이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안 되는 애를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갑자기 2달 만에 잘 보게 만들 수가 쉽지 않어.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중학교 때부터 연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중등부를 가르치는 거야 지금은. 원래는 고3 수능들 위주로 가르치는데 이제 제도 와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해야 되는 거야. 교육 알겠니?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찰을 하고 얘를 구해내려면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힌트야. 이 힌트를 어떻게 써먹을까? 이게 우리가 어떤 요리사들이 똑같은 TV 보면 요리 뭐 이렇게 그런 거 경연대 많이 하잖아. 흑백 요리사 이런 거 봤어 안 봤어? 봤지? 똑같은 재료를 줘도 맞지?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잖아.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희한하게 만들어내잖아.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야. 어떤 힌트와 이거를 주는데
이거를 요리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더했는지 뺐는지 곱했는지 어떤 식을 이용해서 내가 요거를 만들어낼지에 따라서 그 재료를 가지고 요거를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요리해 갈 방향을 잡아야 돼. 그거를 이제 잘 봐야 문제가 보이는 거야. 그럼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답이 빨리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면 막 헤매게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래서 곱하고 나누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해됐어요? 근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못 풀었다는 거지. 단계가 C형인 걸로 봐서는. 맞지?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한 거야.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몇 번? 16번. 16번.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식을 보는 안목을 좀 계속 키워야 되는데 질문을 보면 x의 범위를 구하랬지. 그럼 x가 누구누구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힌트는 뭐야? x와의 관계식을 줬지. 앞으로 이 관계식은 두 가지로 써먹습니다. 첫째는 x는 4 빼기 y로 바꾼다. 바꿀 때 쓰는 거야. x만 바뀌나? y를 바꿀 때도 써. y는 4 빼기 x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x 더하기 4가 y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럼 x 더하기 y는 누구로 바꾸면 돼? 그냥 바로 4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한 문자를 바꾸거나 두 개의 문자를 숫자로 바꿀 때 쓰는 거야. 맞지? 이게 가진 의미는 관계식을 변형시켜서 즉 어떤 쉽게 하나의 문자로 바꿀 때 쓰는 거야. 심지어 문자가 두 개가 다 보일 때는 그냥 4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야. 같은 거니까 x 더하기 y가 4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한다는 거는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 쓸모없는 애가 하나 끼어 있어. 누가 끼어 있어? 바로 얘가 끼어 있지. 나는 x를 풀어야 되는데 y가 왜 끼어 있어? 근데 앞에서 식을 줬어 안 줬어? y를 x로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러면 y를 안 하고 얘를 대신 여기다 집어넣고 x로 바꾸고 풀어야지. 맞죠? 의도를 읽어야 됩니다. 알겠니? 따라서 우리는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3x 빼기 y인데 항이 두 개일 때는 넣을 때 반드시 뭐하고 적는다? 괄호하고 넣습니다. 분배 법칙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y는 사라졌습니다. x에 관한 부등식 나왔어 안 나왔어? 이제 이거 풀면 x의 범위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지. 계산만 하면 됩니다. 빼기 x는 더하기 x니까 4x 되고 빼기 4니까 이게 될 거고. 맞지? 4보다 크고 8보다 작고 나왔다. 나는 x를 구하는 거지. 이거 없애주고 이거 없애주면 돼. 맞지? 자, 우선순위 누구부터 없애야 될까? 자, 마이너스 4부터 없앱시다. 양변에 4를 더하자 4를 더하자 4를 더하자. 그럼 양변에 4를 더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는 사라지고 4를 더했으니까 8 될 거고 4를 더했으니까 10이 되겠지. 자, 나는 x를 원하니까 앞에 있는 곱하기 4를 없애자. 그럼 양변을 4로 나누면 되겠지. 따라서 x는 4는 양수지. 양수지 음수지 중요하죠. 음수를 나눌 때는 부호 방향이 바뀌니까. 지금은 안 바뀝니다. 그냥 4에 3은 12, 4, 2, 8. 자, 2보다 크고 3보다 작고 나왔다. 답 바로 보여 안 보여? 알겠니? 그치? 이 정도는 난이도를 높게 준 거 아니야. 근데 친구들이 잘 못 풀어봐 아직도. C형이야. 아, 그냥 넣고 부등식 풀면 되는데 부등식 푸는 걸 여태까지 배운 게 1차 부등식 연습한 거잖아. 맞지? 근데 Y를 X로 바꾸고 그냥 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친구들이 이게 C형인 거야. 어떻게 보면 B형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되겠니? 자, 그다음 또 넘어가자. 몇 번? 19번. 19번. 그래서 4등급 문제를 한두 개 연습하다 보면 점수가 금방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이거의 해 중에서 해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니? 해를 구해야지. 3x는 넘기면 32보다 작다. x는 3분의 32보다 작다. 자, 이 해 중에서 그럼 이 해는 부등 수직선을 그리면 3분의 30보다 작으니까 요 안에 있는 애는 전부 다 아니니? 전부 다야. 맞지? 일단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어. 이 중에서 자, 이것이 자연수가 되는 거래. 그럼 생각을 해봐. 이게 자연수에서는 이제 하다가 뭐 막히잖아. 그때는 이제 문제가 말하는 바를 생각을 해야 돼. 2분의 x 빼기 4가? 이거는 x의 범위를 알려준 거 아니니? 그럼 나는 이 x의 범위를 2분의 x 빼기 4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2분의 x 빼기 4 고치면 되잖아. 맞지? 그럼 양변에 4를 빼. 그럼 4는 2분의 8이잖아. 그럼 2분의 24가 되지. 그래서 8을 뺐으니까 맞지? 3분의 24가 되지. 맞지? 그럼
양변을 2로 나눠. 그러면 2분의 x 빼기 4가 되겠지. 얘는 8이니까 2로 나누면 얼마야 돼? 4가 되겠지. 그러면 2분의 x 빼기 4라는 놈은 4보다 어떤 수야? 작은 애지. 맞지? 근데 이것이 자연수가 된다잖아. 그럼 4보다 작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수는 몇 가지니? 1, 2, 3이겠지. 됐어요? 그럼 얘가 1 되려면 x는 누가 돼야 되겠니? x는 6 돼야 되겠지. 끝난 거 아니야. x를 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자연수가 안 물었어. 이게 자연수가 된대. 4보다 작은 자연수가 된대. 1, 2, 3이야. 그럼 2분의 x 빼기 4가 1이 될 때 x는 얼마야? 2분의 2가 돼야 되니까 6이지. 그럼 얘는 2 되려면 2분의 4가 돼야 되니까 8이지. 얘는 3이 되려면 얘는 2분의 6이 돼야 되니까 x는 10 되겠지. 될 수 있는 x는 6, 8, 10이겠지. 그거에 뭐를 구하라? 합을 구하랬으니까 8 더하기 6은 14 더하기 10이니까 얼마니? 24를 답으로 적어야 되겠지.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이걸 이렇게 안 고치고 이게 1번인데 그냥 바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x는 이런 수인데 이게 자연수가 된다고 생각해보면 x의 분수를 넣으면 자연수가 안 되거든. 그럼 2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되려면 이 수는 짝수여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게 짝수가 되려면 x는 4가 들어가면 0이니까 안 돼.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럼 x는 짝수 중에서 누구부터 들어가야 돼? 6부터 들어가는 거지. 6, 8, 10 이런 수가 가능하지. 그런데 3분의 32는 10.666이야. 그럼 10.666보다 작은 수 중에서 6, 8, 12로 12는 탈락인 거지. 딱 세 수가 나오는 줄 알겠니? 그래서 이걸 바로 더해서 24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너 집에 가서 그거 영상 풀이가 없나? 그거 좀 고쳐오고 집에서 저번 영상이라도 듣고 좀 고쳐와. 어? 더 남아있으면 풀어줄게. 근데 싫잖아. 그렇지? 집에서 고쳐와 최대한. 오늘 계산 잘했으니까 집에서 고칠 수 있는 걸 고쳐봐.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니?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 있는 말도 해석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X의 범위가 나왔으면 이 모양을 만드는 메이크업을 바꾸면 되잖아. 화장을 막 4를 빼고 2로 나누는 A로 얘를 X를 구한 다음에 생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얘를 고치면 되는 거잖아. 이런 것도 우리 몇 번 했던 거지 작업. 넘어갑시다. 몇 번? 20번. 20번. 증명사진 10장을 인하는 가격이 5,000원. 기본 가격이네. 10장을 초과하면 한 장당 그래 300원이 추가된대. 증명사진 한 장당 가격이 400원 이하가 된다. 상황을 좀 이해해볼게. 10장이 5,000원이면 한 장이 얼마야 평균? 10장이 500원이지. 근데 한 장을 추가로 인하할 때는 얼마인데? 300원. 가격이 착 싸네? 맞지? 10장 할 때보다 싸다 맞지? 추가로 하는 거는 좀 서비스 차원에서 싸게 해주나 봐. 그럼 내가 300원짜리를 많이 인하하게 되면 장수가 많아지면 평균 다 가격이 5,000원이던 게 300원짜리랑 섞여가고 가격이 점점점 내려가겠지. 응? 이랬니? 그래서 그 평균 가격이 400원 이하가 되는 시점을 찾는 거야. 그럼 우리가 평균 가격이 400원 이하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내면 결국 그거잖아. 내가 들어간 모든 돈을 맞지? 인하한 장수로 나누면 예를 들어 내가 4,000원이 들어갔는데 10장이야. 그럼 한 장당 400원인 거잖아. 맞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어간 돈의 총액을 구해야 되는데 몇 장 이상 인하해야 되나 모르잖아. 누가 변수야? 이 몇 장이 변수 X가 되는 거지. 알겠니? 근데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어. 얼마야? 5,000원이지. 이거는 무조건 내야 되는 요금이야. 10장짜리니까. 그럼 나는 추가해야 되는 요금은 이 X장 곱하기 300이겠니? X에서 10장을 빼고 300을 곱해야 되겠니? 추가되는 요금은 10장 빼고. 그렇지. 10장을 빼야 되는 거야. 이미 여기에 돈이 지불했잖아. 10장치는. 그래 여기다 11을 넣으면 10장은 5,000원 주고 11장에서 한 장만 나는 300원치 내면 되는 거잖아. 이게 내가 내야 되는 총 돈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게 몇 장에 대한 돈이야? X장에 대한 돈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X장에 대한 돈이니까 이거를 한 장당 가격으로 나누려면 뭘로 나누면 돼? X장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맞지? 4,000원을 10장 했으면 15 나누면 400원인 거지. 4,000원을 만약에 20장을 뽑았으면 하고 저기 책 그 뭐야 그거 좀 고쳐오고 다 완료해서 채점까지 해서 틀린 거는 좀 고쳐와.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풀이한다고 해. 그게 뭐 이상이다? 뭐 이하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전체 장수로 나누면 내가 한 장당 얼마다가 나오는데 이게 즉 X장을 인하했을 때의 평균인 거야.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잖아. 국어 성적 더하기 영어 성적 더하기 수학 성적을 세 과목을 시험 봤어. 그럼 그 성적을 합쳐서 뭘로 나눠야 평균이 나오는 거야? 과목이 세 개니까 3으로 나눠야 된다, 맞지? 맞지? 한 과목당 몇 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과목이 7과목이면 7과목의 성적을 대해서 7로 나눠야 돼. 네? 이해됐니? X장의 가격이 10,000원이야. 근데 나는 X장이야. 그럼 한 장당 X분의 만을 하면 X가 몇 장인지는 모르지만 한 장당 가격이 나와 안 나와? 만약에 X가 10장이면 10,000원이면 한 장당 1,000원이 되는 거고 X가 20장이면 한 장당 500원이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X장 했을 때의 전체 가격을 X로 나누면 한 장당 가격, 그 한 장당 평균 가격이 400원 이하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요. 얘는 5,000원이고요. 곱하면 3x, 300x고요. 곱해주면 마이너스 3,000이고요. 오른쪽은 400 이하다 했는데 x를 곱했으니까 400x가 되는 거지. 그 400x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100x가 되고 5,000 빼기 3,000 2,000인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000이 되겠지. 양변을 마이너스 100으로 나눠주면 x는 20 이상이라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딱 20장을 뽑으면 평균 가격이 400원이 되는 시점이고 20장보다 더 많이 뽑으면 평균 가격이 400원보다 더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최대 몇 장 이상이나 해야 돼. 최소 400원으로 떨어뜨리면 평균 가격을 최소 몇 장 이상? 20장 이상. 되겠니? 20장을 실제로 계산해봐. 20장 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다 20을 넣어봐. 5,000원이 있었고요. 20장이니까 10장은 제하고 10장 곱하기 3,000이니까 300이니까 3,000원이 들어가지. 그럼 총 얼마 들었어? 8,000원 들어갔지. 근데 8,000원인데 나는 20장 뽑았잖아. 약분 딱 하면 한 장당 얼마 들어갔어? 400원 들어갔잖아, 맞지? 여기서 더 인하하게 되면 이제 평균 가격이 이제 390원, 380원 이렇게 떨어지겠지. 400원 이하가 되게 만들려면 최소 20장 이상을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평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22번 또 산책로 그림 그려야지. 자, 그런데 1km 더 먼 길이 두 개네. 한 대는 하나는 이렇게 길이 멀어서. 자, 우리가 갈 때 길을 몰라 xkm로 할까? 올 때 길은 1km 멀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km 아니겠니? 갈 때는 속도 얼마라고? 3km per hour. 올 때는 속도 얼마라고? 4km per hour. 몇 시간 이내? 2 이하. 시간으로 식을 세워야 됩니다. 갈 때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나옵니까? 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플러스 나옵니까? 두 개 더한 게 2시간 이하. 저 이렇게씩 나왔잖아. 됐어요? 양변에 12를 곱합니다. 점 찍고 12 곱하면 약분하면 4x 되고요. 얘는 3인데 분배법칙 해야 되니까 3x 더하기 3이 되겠지. 오른쪽은 24가 되겠지. 그래서 항상 적어줘야 돼. 그래야 곱하는 걸 안 놓쳐. 어떤 거는 2 그대로 적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일부러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자, 얘는 7x고 얘는 24니까 넘기면 21 되겠네. x는 뭐다?
3 이하야. 그러니까 최대 몇 킬로까지의 거리를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답 3 적었다 틀렸어요 혹시? 뭐 적었어 답? 답 2 넣었어? 이거 어떻게 이거 넣어? 이하를 안 써가지고. 아 미만으로 했고 자연수를 선택했어. 이거 뭐 자연수로 걸어갔다 그런 말 없는데 2.9km도 있는데 맞지? 우리가 자연수란 말이 없을 때는 사야 되는 사과의 개수 이러면 사과의 개수가 3 미만이면 2개까지 살 수 있는 거야. 맞지? 하지만 성적이 70 미만이다. 그렇다고 해서 69점 적으면 안 돼. 왜? 성적은 3.4점, 문제가 3.4점짜리 있어. 소수점으로도 나와. 그래서 그때는 정확하게 그 숫자를 적어줘야 되는 거야. 지금은 이내다 할 때는 이내는 이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 이하가 돼야 되고 3 이하라고 해도 요거 적어서 틀린다고. 왜 틀린 줄 알아요? 틀렸다고 그래도 왜 틀리냐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X를 찾은 거지. 그럼 질문에서는 항상 문제를 읽어냈잖아. 윤주가 뭐야? 걸은 거리는 최대 몇 킬로가 물었어. 윤주는 가고 안 돌아왔어. 돌아왔잖아. 그럼 얘가 최대 3이면 얘는 얼마야? 4, 그럼 걸은 거리는 7km. 답을 7을 적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가끔은 그래. 윤주가 갈 때 걸은 거리의 최대값은 이름으로 쓰면 3인 거야. 그래서 또 윤주가 올 때 걸은 거리의 최대값은 이랬으면 4인 거야. 윤주가 걸은 거리의 최대값은 이러면 두 개를 합쳐서 7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말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답이 나왔다고 해서 이 답을 적으면 안 돼. 이게 뭔데? 이거는 갈대 거리야. 갈대 거리의 최대값이야. 그런 거리는 그런 거는 갈대 올 때 둘 다 안 돼? 3이고 4겠구나. 최대 7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래. 우리가 정사각형의 길이를 구하는데 x가 2가 나왔어. 친구들이 1번에 2가 있으니까 답을 다 이걸 찍었어. 근데 마지막에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x가 한 변의 길인데 질문이 뭐냐면 이 정사각형의 둘레는 이 질문이야.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2 나왔다고 2 찍으면 애들은 어떻게 되니? 다 틀리는 거지. 한 변의 2를 구한 거잖아. 한 변을 구한 거잖아 우리는. 둘레니까 얼마를 구해야 돼? 저기 4번에 뭐 찍어야 돼? 8 찍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서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되는 거 아니야. 계산해서 나와도 그 답을 그대로 적어도 되는지 확인 사살을 해야 돼. 체크해야 되는 거야. x는 한 변인데? 둘레를 물었네? 정사각형이니까 8 이래야 되는 거고 나는 x가 나왔어. 최대값이 3 적었다가 보여줄게 틀린다고. 왜? 그런 거리는 거리의 최대값? 이거는 3인데 이거는 4인데 다 적어놔야 돼 그림에서. 둘 다 더한 거리를 7로 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놓고도 틀린 거야 친구들. 시험이란 건 그래. 꼼꼼해야 돼.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는 꼼꼼하게 차분하게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야 이기는 거야. 맞지? 풀어놓고도 틀릴 수 있습니다. 계산 잘 해놓고도 틀릴 수 있다고.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답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되겠니?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25번. 25번. 자, 배송료 문제입니다. 경제적인가? 과자 살 때 마트냐 집 앞 편의점이냐 어느 것이 유리한가? 했다만 찍는 거. 뭐가 유리한 거야? 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야. 같아도 안 돼. 그거는 유리한 게 아니야. 같은 거지.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회원과 비회원의 즉 배송료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배송료가 적게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야. 몇 권 사야? 몇 권이니까 몇 회 주문해야? 모르니까 뭐? X번 맞지? 자 그럼 비회원은 얼마? 가입비 없어. 그냥 무조건 1회 2,000원 비싸게 주면 돼. 그럼 X번이니까 얼마? 2,000 곱하기 X, 2,000X가 들어갑니다. 이게 비회원이야. 비회원 맞지? 비회원. 그 다음 회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회원은 1,000원밖에 안 해. 대신에 회원 가입할 때 6,000원을 내야 되니까 처음부터 돈이 들어가. 일단은 6,000원 들어가고 더하기 X번 주문했어. 1,000X가 되는 거지. 됐어요?
이게 X권을 주문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자, 누가 유리해야 돼? 회원으로 가입하여 책을 주문하는 것이 비원으로 주문한 것보다 경제적인가? 회원이 유리해야 된대요. 이 금액보다 어떻다? 이게 주어야. 얘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 부동 방향 잘해야 됩니다. 맞지? 그래서 이거 넘기니까 1000x 6000 나누니까 x는 6보다 크다. 이때는 더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유리하다 했으니까 크기가 다르거든. 같으면 안 되거든. 맞지? 6보다 크니까 몇 회 주문부터 유리한 거야.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6보다 큰데? 7월 7이라고 해야지. 6보다 크다부터 유리하다니까? 부동 방향이 즉 유리하다 하니까 얘가 더 금액이 작다로 돼 있었잖아. 양수를 나눴으니까 부동 방향 안 바뀌었잖아. 맞지? 즉 6회일 때는 같은 거야. 두 개가. 회원이든 비원이든 금액이 똑같아. 7회부터 회비를 낸 사람이 이제 유리해지는 거야. 6회까지는 똑같이 돈 들어가. 7회 때 되니까 뭐야? 이제 회원은 야 나는 이제 본전 뽑았어. 비원은 2,000원 내는데 나는 이제 1,000원만 내면 돼. 나는 주문할 때마다 1,000원씩 절약하는 거야. 7회 때부터.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풀이를 한번 쭉 해봤는데 대단히 어렵거나 이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그런 건 없었어. 단지 식을 잘 세워줘야 되고 맞지? 문제 의도를 잘 해석해주면서 풀다 보면 조금은 더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답 뽑아서 줄 테니까요. 오답을 풀고 클리닉이 2개씩 있는데 클리닉은 1개씩은 연습하고 1개는 집에서 숙제로 연습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아예 다 풀어버려도 되고요. 집에 갈 때 4등급 하나 더 줄 테니까 집에서 시간 딱 재고 한 번 더 재도전해봐. 2점씩보다 더 많이 나눠 안 나눠 답지도 같이 줄 테니까 집에서 셀프 채점 합니다. 그 다음 시간 오면 그거 풀이하고 그 다음에 C 단계 문제 좀 풀어놓은 데까지 한 번 더 풀이할 테니까 C도 좀 풀어놓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4등급을 연습해서 점수를 일단 최대한 올리고 시험 대비를 넘어가자고요.